은퇴 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 준비할 걸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몰랐지만 노후가 되어서야 뒤늦게 후회하죠. 건강, 돈,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소개하고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1위는 건강관리에 소홀한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건강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모아둔 돈도 병원비로 다 나가게 되죠. 건강한 몸이 있어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 건강을 소홀히 합니다. 나중에 운동해야지, 나중에 건강 관리해야지 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은퇴 후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이 곧 최고의 자산입니다. 젊을 때 관리하지 않으면 치료비로 다 나간다.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젊을 때 건강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마 내가 라고 생각하며 무리하게 일하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모든 생활 습관이 몸에 그대로 남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질병은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결국 병원비가 생활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면서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건강은 절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습관들. 그렇다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최소 30분 이상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걷기만 꾸준히 해도 심장 건강이 달라집니다. 둘째, 정제된 음식보다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챙기세요.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건 결국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질병도 늦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건강한 노후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2.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2위는 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뭐 어떻게든 살겠지라고 방심한 결과 은퇴 후에도 어떻게든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기대했던 연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생활비, 유지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정작 수입은 줄어들게 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노후는 불안과 후회의 연속이 될 뿐입니다. 노후의 삶은 젊을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막연한 기대 대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의 비결.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첫째, 은퇴 전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어 둡니다. 연금, 임대 수익, 투자 등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둘째, 지출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씁니다. 셋째, 의료비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보험을 활용하면 갑작스러운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원한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노후 자금,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지금부터라도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습관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연금과 투자 계획을 세우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이나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노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아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이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3.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3위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홀했던 것입니다. 노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결국 배우자다. 젊을 때는 자녀와 친구, 직장 동료 등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노후가 되면 결국 가장 가까이 남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줄이고 작은 다툼이 반복되면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죠. 그러다 은퇴 후 하루 종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더 어색해지고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노후에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차이는 바로 젊었을 때 얼마나 서로를 배려했느냐에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 쌓은 갈등이 노후를 힘들게 만든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배우자와의 갈등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고 결국 노후에는 견디기 힘든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 교육 문제로 다퉜던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죠. 이런 감정이 쌓이면 은퇴 후에도 대화 한마디 없이 각자의 방에서 따로 시간을 보내는 부부가 됩니다. 결국 평생을 함께했지만 서로에게 벽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죠. 노후가 되어서야 배우자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너무 늦습니다. 젊을 때부터 배우자와의 갈등을 줄이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라. 배우자와의 관계를 노후까지 행복하게 유지하려면 몇 가지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대화를 늘리세요. 대화는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둘째, 공통의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대화의 주제가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유대감도 깊어집니다. 셋째, 작은 감사 표현을 자주 하세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넷째, 자녀보다는 배우자를 우선순위에 두세요. 자녀들은 결국 독립하지만 배우자는 평생 함께할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노후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4.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4위는 친구와 인간관계의 단절입니다. 가족만 챙기다 보면 결국 혼자가 된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챙기느라 친구들과의 관계를 점점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결국 독립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멀어지면 남는 건 외로움뿐이죠. 은퇴 후에야 친구를 찾으려 해도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다 보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쌓이고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젊을 때부터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노후가 즐거운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다르게 관리한다.
노후에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다르게 관리합니다.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바쁘더라도 연락을 자주 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죠. 둘째, 새로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동호회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 노력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보다 삶을 즐기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후회 없이 살려면 인간관계를 이렇게 정리하라. 그렇다면 노후에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가까운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하세요. 단순한 안부 인사라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셋째, 마음이 불편한 관계는 정리하세요.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얽매이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넷째,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시간을 늘리세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친구와의 교류도 노후를 즐겁게 만듭니다. 인간관계 하나만 잘 관리해도 노후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5.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오인은 하고 싶은 일을 미뤄둔 것입니다. 나중에 해야지가 결국 영원히 못하게 만든다. 언젠가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미뤄둔 일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국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로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미뤄둔 일들은 결국 평생 후회로 남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시간이 지나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작은 도전부터 해보세요. 돈보다 경험이 중요한 이유. 노후에는 물질적인 것보다 경험이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여행을 가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인생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이루는 것이 결국 가장 큰 행복이 됩니다. 하지만 돈을 아낀다는 이유로 혹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경험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돈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옵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평생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있다면 지금 바로 그 리스트를 꺼내세요. 그리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버킷리스트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목표입니다.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게는 한 달에 한 번 맛있는 음식 먹기, 새로운 곳 가보기 같은 목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면 노후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후회하는 것들은 결국 미리 준비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건강은 평소에 관리하면 큰 문제 없이 유지할 수 있고 돈도 미리 준비하면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역시 작은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다 결국 후회를 하게 됩니다.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나중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지금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내 삶을 바꾼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은 결코 거창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같은 작은 습관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과 불안한 사람, 행복한 사람과 외로운 사람의 차이는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작은 방심이 쌓이면 결국 노후에 큰 후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10년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변화하면 늦지 않다. 혹시 지금까지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건강은 오늘부터라도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고, 재정 관리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작은 대화 한마디로 회복될 수 있고,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하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루지 않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노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지금의 결정을 고마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나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후회할지, 행복할지는 바로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 재정, 인간관계,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세요.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원하시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만 많으면 노후가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수십억 자산을 가지고도 외롭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큰 재산이 없어도 여유롭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돈이 많아도 불행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 돈에 집착하며 불안 속에 사는 사람. 돈이 많아도 불안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이 줄어들까봐 항상 걱정하고 돈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죠. 은퇴 후에도 여전히 돈을 불리기 위해 애쓰지만 정작 돈을 활용해서 삶을 즐기지는 못합니다. 돈을 지키려는 강박이 오히려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결국 돈은 있지만 여유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외로운 사람. 돈이 많아도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그 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다가 노후의 외로움을 겪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돈으로만 유지해왔다면 결국 정서적 교류 없이 형식적인 관계만 남게 됩니다. 친구들과도 관계를 이어오지 못하면 대화할 상대조차 없어집니다. 결국 돈이 있어도 정작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쓸 줄 몰라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사람. 돈을 모으는 데는 탁월하지만 정작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쓸 때마다 불안해하거나 필요 없는 곳에만 돈을 쓰면서 정작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죠. 값비싼 물건을 사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하지만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경험에는 인색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돈이 있어도 삶이 무미건조해집니다. 돈은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의 핵심 원칙. 돈보다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긴다.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돈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돈을 벌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 인간관계, 취미 등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잘 알죠. 지나치게 돈을 아끼며 살아가기보다는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사용하면서도 후회 없는 삶을 삽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죠. 결국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의 차이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며 의미 있는 삶을 산다.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나눔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돈을 자신만을 위해 쓰기보다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데서 큰 만족을 얻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어 봉사하거나 타인을 도우며 보람을 느끼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도 존경받고 자연스럽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결국 돈을 나누는 행위가 곧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경험과 관계를 중시한다.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보다 경험과 관계에 더 가치를 둡니다. 비싼 명품을 사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이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데 돈을 씁니다. 그렇게 투자한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죠. 결국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법은 좋은 경험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3.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인간관계 관리법.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산다. 노후의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설계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죠.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즐길 줄 알면 자녀도 더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를 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와의 관계도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죠. 늘 밝고 활기찬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본인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편안한 삶을 산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불필요한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죠. 그렇게 하면 삶이 훨씬 더 단순해지고 여유로운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인간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4. 경제적 안정과 행복한 노후의 균형 잡는 법. 돈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활용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돈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도구로 봅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쌓아두는 데만 집중하죠. 반면 현명한 사람들은 돈을 활용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갑니다. 결국 돈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돈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아야 진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정한다. 돈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에 돈을 써야 합니다. 건강, 경험, 인간관계 등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조건 아끼기보다는 가치 있는 곳에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핵심입니다. 결국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자산을 관리하면서도 삶을 즐기는 법을 안다. 돈을 잘 관리하는 것과 돈을 쓸 줄 아는 것은 별개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재산을 지키면서도 꼭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하죠. 지나치게 아끼는 삶은 결국 불안과 후회를 남길 뿐입니다. 하지만 계획적인 소비를 하며 삶을 즐기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태도와 활용하는 방식이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지키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그것을 활용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려 노력합니다. 결국 노후의 진짜 행복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노후의 행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건강, 인간관계,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죠. 지금부터라도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고 작은 습관부터 실천한 사람들이죠. 노후가 찾아왔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돈을 목표로 삼으면 끝없는 불안과 집착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 돈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죠. 돈이 많든 적든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한 능력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돈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쌓아갑니다. 결국 돈이 아닌 행복을 중심에 두는 것이 성공적인 노후의 열쇠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과 큰 돈 없이도 행복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와 삶을 즐기는 방식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노년의 행복을 만드는 5가지 지혜로운 선택. 여러분, 누구나 행복한 노년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돈, 건강, 가족, 자녀의 성공을 행복의 조건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노년을 더욱 빛나게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5가지 지혜로운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삶에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 소유의 무게를 내려놓고 삶을 가볍게 하세요. 우리 세대는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믿음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에는 텔레비전이나 냉장고가 있는 집을 부러워했고 물건이 많을수록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물건은 많아질수록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공간을 무겁게 합니다. 집안을 둘러보세요. 방 구석에 쌓인 사은품들, 오래되어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들, 그리고 언젠가는 쓸지도 몰라라는 마음으로 쌓아둔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활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물건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단순화하고 정신적으로 가벼워지는 출발점입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진짜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정리 과정을 통해 지나간 추억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고 물건에 얽힌 집착도 함께 비워보세요. 그리고 남는 공간과 에너지를 진짜로 소중한 사람들과 활동에 투자해보세요. 집을 가볍게 만들수록 우리의 삶도 함께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 말보다는 귀를 열어 마음을 나누세요.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며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말수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불필요한 잔소리, 험담, 과도한 자랑이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봤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충고는 때로는 잔소리로 들릴 수 있고, 누군가의 단점을 지적하는 험담은 결국 나를 고립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의 무게를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은 그 사람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긍정적인 말과 칭찬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입니다. 말을 줄인다고 해서 침묵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와 공감의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말보다 강한 메시지는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공감입니다. 3. 젊은 에너지를 가까이 두세요. 우리 주변에는 종종 젊은이들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익숙한 대화와 공통된 경험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편안함이 때로는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의 교류는 단순히 나이에 대한 차이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들의 열정, 호기심, 도전 정신은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책 모임, 운동 동호회, 자원봉사 같은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요즘은 세대 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모임들이 많습니다. 테니스나 자전거 같은 운동을 함께 즐기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이 가진 삶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나눠보세요. 젊은이들은 당신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에너지는 당신에게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4. 마음을 열고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익숙한 것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태도는 우리의 삶을 고립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고집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일 수 있지만 때로는 이를 내려놓아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나 가족들과의 갈등 중 많은 부분이 나의 방식에 대한 고집에서 비롯됩니다. 이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5.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희망을 이뤄주길 바라고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끝까지 이해해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충족되지 않을 때 큰 실망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를 품는 이유는 사실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인은 결코 나의 욕구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행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세요. 나 자신이 행복할 때 주변 관계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마무리.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목표나 계획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와 실천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건, 말, 고집, 기대를 내려놓고 젊은 에너지를 받아들이세요. 삶의 여백을 만들고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을 채워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을 나누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년기에 들어서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돈 들이지 않고도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들이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돈 없이도 일상 속에서 언제든 즐길 수 있는 취미들, 그리고 그 취미들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릴 취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자 취미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나 적합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걷기는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심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걷기는 심장과 혈액순환에 좋을 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 걸으면서 느끼는 상쾌한 공기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걷기를 통해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사회적 연결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교류는 우리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우리에게 명상과 같은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주변의 자연을 관찰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새들의 지저귐, 발밑의 흙냄새 등은 우리가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주며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걷기를 할 때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를 걷거나 새로운 길을 탐험해 보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이렇게 걷기라는 간단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취미는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노년기의 글쓰기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소중한 기억들을 기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기처럼 매일 있었던 일이나 느낀 감정을 적어보는 것도 좋고 특정한 주제를 정해 에세이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쓰기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함을 느끼고 현재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글쓰기는 두뇌를 자극하는 데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글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단어를 떠올리고 문장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인지 기능을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글을 읽으며 스스로의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글쓰기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많은 경험과 추억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글로 풀어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글쓰기는 우리에게 창의적인 표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일기를 쓰는 것을 넘어서 시나 이야기 혹은 에세이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창의적인 글쓰기는 우리의 두뇌를 자극하고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만약 글쓰기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진다면 간단한 문장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 중 가장 기뻤던 순간이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추억 등을 주제로 간단히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어느새 글쓰기가 일상의 즐거운 취미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원 가꾸기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일은 신체적인 활동과 정신적인 만족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훌륭한 취미입니다. 작은 화분 하나만 있어도 정원 가꾸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식물을 심고 돌보면서 우리는 자연과 교감하게 되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식물을 키우는 것은 책임감을 기르기에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잘 받도록 돌보는 일은 우리의 일상에 작은 목적을 부여해주고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매우 큽니다. 정원 가꾸기는 특별한 비용 없이도 시작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우리에게 큰 힐링을 제공합니다. 꽃이 피고 잎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끈기와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정원 가꾸기를 통해 우리는 자연의 순환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우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삶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네 번째로 추천할 취미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 해줍니다. 책 한 권이면 우리는 다른 시대, 다른 나라, 혹은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무료로 책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양한 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과거에 읽지 못했던 책들을 천천히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독서는 더욱 매력적인 취미가 됩니다. 독서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은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독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책 속에 빠져들어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시간은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독서는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줍니다. 특히 자서전이나 역사서, 철학책 등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와 지혜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교훈을 줍니다.
또한 소설이나 시를 읽는 것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책 속의 주인공이 되어 그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의 노년기는 더욱 지적이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5번째로 소개할 취미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으며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이용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취미 중 하나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명상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간단한 명상 습관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며 노년기를 더욱 안정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 큰 정신적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명상은 우리의 신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을 꾸준히 하면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명상을 할 때는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 정도 시간을 정해두고 실천해 보세요.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6번째로는 공원에서 새 관찰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새를 관찰하는 것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그저 공원에 가서 다양한 새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들이 내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자연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새를 관찰하는 것은 집중력을 기르고 순간에 몰입하는 경험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 관찰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우리에게 큰 평화를 줍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의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새를 관찰하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들이 사는 환경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또한 새를 관찰하면서 우리는 순간에 몰입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는 이 간단한 활동은 우리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취미는 음악 감상입니다.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악은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다양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음악을 들으며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거나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음악 감상은 우리에게 감정적인 위로와 치유를 제공합니다. 특히 특정 음악은 우리의 과거 추억을 떠올리게 하여 그때의 감정으로 돌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청춘 시절에 즐겨 들었던 노래를 다시 듣는 것은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탐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클래식, 재즈, 혹은 전통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으며 우리는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음악은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해보세요.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돈 들이지 않고도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걷기, 글쓰기, 정원 가꾸기, 독서, 명상, 새 관찰, 음악 감상 등 이 모든 취미들은 특별한 비용 없이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소중한 활동들입니다. 노년기에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매일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미들은 우리의 일상에 작은 행복을 더해주고 나이 들어서도 활기차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중 하나의 취미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